돌립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 네. 지수함수 정리할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다. 네. 내용을 좀 정리할 게 꽤 있으니까. 일단 y는 a의 x 꼴이 지수함수고요. 그죠? 이게 지수함수 꼴이고요. 각각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각각의 범위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거기 오타예요. a가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1이 아니다라고 고쳐주세요. 오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1이 아니에요. 1. a가 1이면 그냥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나타내 보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러니 요 범위가 있겠죠. 1번, 2번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0에서 1 사이일 때 a가 여기 그래프 밑에 두 가지로 나와 있죠.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클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0에서 1 사이일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했지만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지수 로그함수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둘이 무슨 관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해야 돼. 로그함수랑 바로 지수함수 설명하자마자 로그함수를 바로 이어서 설명할 거니까, 그지? y는 x 대칭이다. 그림도 같이 그릴게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 그죠? 1 무조건 지나가는 점 1 중요하겠지? 로그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a의 x, 얘는 5근 a의 x. 네. 1 사이면 얘는 1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1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지? 얘는 y는 5근 a의 x, y는 a의 x.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림 보시면 x는 실수 전체. 하나씩 용어가 해당하는 범위 기억하라 했지. 실수 전체. a의 범위는 나와 있고 y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실수. 양의 실수. 범위를 알아두셔야 돼. 그지? 요놈이든 상관없이 둘 다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형태. 시험 문제에서 꼭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꼭 시험 문제 낸단 말이야. 그치? 네, 두 번째, 그렇지만 무조건 지나가는 점 기억하라 해서 0,1, 1,a. 1,a. 그치? 이것들 무조건 지나간다. 그치? 수요를 좀 무리. 쟤랑 놀다 왔다네. 다 불었어 임마. 쟤랑 안 놀았어. 쟤가 놀았다는데 뭘. 쟤랑 안 놀았어. 1,a. 얘 0,1, 1,1겠죠? 1,1은 지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점근선 때문이잖아. 점근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칩시다. 뭐야? a가 1보다 클 때는 노란색이 의미하는 게 뭐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함수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a가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다. 감소함수. 중요하다. 그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지? 로그 함수는 요거 역함수니까 얘는 1,0을 지나겠지. 그지? 얘는 1,0을 지나고 감소함수.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감소함수. 둘 다 감소함수다. 그래프를 같이 기억하세요. 알겠죠? 세 번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역이 m 이상 n 이하일 때 지수함수는 어떻다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m부터 n까지는 n일 때 최소, n일 때 최소, 최대가 되고 n일 때는 최대, 최소로 감소한다 라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일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주세요. 48 한번 봅시다. 정리했던 거, 자, 됐던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48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구나.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붙일 거구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1. 기본 형태를 좀 봐야 돼요. 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원래 2분의 1이 이런 형태인데, 그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이렇게 가겠죠? 그거를 1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이 1만큼 올라갔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지나가는 점, 원점을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저렇게 되겠죠. 옳은 것은 1. 점근선이 x는 0이다가 아니라 x는 1이다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1번은 점근선이 x는 1이다. 2번 치역은 1보다 큰 양의 실수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실수죠. y는 1보다 작다. 틀렸죠. 그지? 3번 x가 증가할 때 y 증가한다. 맞죠? 증가함수지.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림을 그려봐. 꼭 그래프. 함수잖아. 함수면 함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꼭 그려봐.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3번이 참이 되겠지. 4번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실수 전체. 그래서 틀렸지. 5번 y는 0은 치역에 속하지 않는다. y는 0이 뭐야? 이거지. 이 1번 잘못 썼어요. x는 1이 아니라 y가 1이죠. 정근선. 그죠? 정근선 x가 1이 아니라 y는 1이죠. 정근선. 이거는 0,0 지나지. 49번.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49번 옆에다가 적읍시다. y는 ax의 평행이동. 49번 하기 전에 y는 ax의 평행이동을 하고 봅시다. 평행이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y는 4 곱하기 2x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위치를 통일한다 그랬지. 기본적으로 그지? x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어떤 내가 양의 실수를 곱했을 때 양의 실수를 곱하면 평행이동이 돼요. 평행이동 바꿀 수 있지. 그지? y는 5 곱하기 2x 그러면 5를 2의 로그 우리 밑변환 공식 써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야. 그지? 양의 실수를 곱하면 평행이동으로 바뀌어요. 그죠? 근데 얘는 다 이쪽으로 갔네? 얘도 이쪽으로 갔어. 그럼 양수 곱하면 무조건 왼쪽으로 평행이동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양수를 곱하면 다 왼쪽으로 가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봐. 그럼 y는 내가 4분의 1 곱하기 2x. 그럼 2에 x 빼기 2잖아. 얘는 오른쪽으로 갔네? 기준이 뭐야? 그러면 경계가 뭐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의 경계가 뭐예요? 너 뭐야? 집중 안 할 거야? 늦게 와가지고 이거 끝나고 나와.
기하를 안 할까? 하고 가라고 볼까? 쟤랑 같이. 경계가 뭐야?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 가냐의 경계가 뭐야? 기준이 뭐야? 네? 기준은 안 가는 거잖아. 안 가는 거잖아.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의 기준은 안 가는 거야. 안 갔어. 안 가면 이거는 뭐야? 2x 곱하기 얼마야? 1이잖아. 1이 기준이야. 1보다 큰 수니까 뭐야? 이거 1보다 크지?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면 왼쪽으로 가. 1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가. 기준이 뭐라고? 기준은 뭐야? 1. 1이라고. 기준은 1. 기준은 1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아 내가 그 옆에 써놨지. k 곱하기 a의 x px 플러스 q 플러스 l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럼 뭐라고 기억하면 돼? k가 그러면 늘 그러네. 그럼 내가 봐봐 4 곱하기 2분의 1의 x 그랬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의 x 빼기 2 아니야? 기준이 1이다만 기억해. 무조건 1보다 크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외우지 말고. 왜냐면 얘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걸 또 세분화해서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기준이 1이다만 기억하라고. 그때그때 해봐 그냥. 이거 정리해서 뭐 적어줄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a가 1보다 클 때는 k가 1보다 크면 왼쪽으로 평이동이야. 1보다 크면 왼쪽 평이동이지. k가 1보다 작고 0에서 1 사이면 오른쪽으로 평이동이야. 이거는 쉽잖아 L은. 그지? 이렇게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k가 1보다 크면 1보다 컸더니 오른쪽으로 가. k가 0에서 1 사이면 왼쪽으로 가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거를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요. 죠? 옆에다 적어놔요. 죠? 예시도 적어놔. 예시 적어놓고 보시면 돼요. 예시들을 적어놓아.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봐도 이해가 편하지. 그냥 외우지 말고 예시를 통해서 보라고. 왼쪽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왼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왼쪽으로 평이동을 왼쪽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2x가 있는 놈을 왼쪽으로 두 칸 가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두 칸을 갔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y는 2x였는데 요 놈은 y는 2의 x 플러스 2는 왼쪽으로 두 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곱했더니 됐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큰 양수를 곱하면 왼쪽으로 가고 지금처럼 4분의 1을 곱하면 1보다 작은 수, 양수를 곱하면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기준이다. 양수를 곱했을 때야 다시 9번을 보면 지선 y는 5의 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도끼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고르면 기억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x축 대칭하라는 얘기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얻는다는 거잖아. 그치? y 대신 마이너스 y를 얻는다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5의 x. 네. 그럼 걔랑 y는 5의 x니까 5의 마이너스 x랑은 겹치지 않죠. 다른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니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그림을 그려봐. 알지? 이것도 그림을 그려봐.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대칭시켰으니까 이렇게 했잖아. 걔랑 얘 5분의 1 X는 이거랑 겹치지 않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을 하면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지.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1,1을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Y는 5의 X, Y는 5의 X 빼기 1.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이 그래프보다 늘 밑에 있죠. 참이 된다. 그려봐야 돼. 그렇지? 꼭 그려봐. 디귿. X축 방향으로 평이동을 하면 걔와 완전히 겹칠 수 있냐? 양의 실수를 곱했지. 양의 실수를 곱했으니까 Y는 3 곱하기 5의 X는 5의 이거 바꾸라 했지. 로그 5의 3 이렇게 바꾸라 했어. 5의 X 플러스 로그 5의 3. 그러니까 평이동하면 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참이 된다. 그래서 곱하는 요 수의 기준은 얼마라고? 기준이 1이라고. 기준이 1이다. 됐어요? 기준이 1이다. 네. 그 다음에 50번을 볼게요. 50번. 함수 y는 3분의 1의 x 플러스 m 플러스 n은 0,1을 지나고 그럼 0,1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1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3분의 1의 x라는 놈이 있는데 걔를 얼마만큼 이동을 시킨 거냐? 원래 3분의 1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어. 그지?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걔를 n만큼 이동을 시켰대. 그런데 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는 평행이동을 해도 뭐가 안 생겨? 우리 평행이동 아까 오른쪽에 여기 정리했지? 거기다 써봐. x축 거기다 추가해서 써볼래. 뭐라고? x축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변함이 없어? x축 평행이동을 했어. 얘가 지금처럼 x축 평행이동을 했어. 뭐가 변함이 없어? 점근선이 변함이 없지. 점근선은 그대로. 점근선이 그대로야. 그치? 그러니까는 n만큼을 일로 가든 상관없이 점근선 변함이 없어. 누구랑? 이 n한테 달려있어. 원래 이동을 안 했으면 점근선이 y는 0인데 지금 y는 마이너스 2로 내려왔다며.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려온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지. 두 칸 내려왔잖아. 얼마만큼 가고 두 칸 내려왔대. 얼마만큼 가고 일로 가고 두 칸 내려오면 두 칸 내려왔어. 이게 만큼 이렇게 가고 두 칸 내려왔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0,1은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난 이제 0,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0,1 대입하면 1은 0 대입해봐. 그러면 3분의 1의 m 빼기 2. 3은 3분의 1의 m. m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밑으로 두 칸 가면 그대로 지나간다. 그럼 뭐야? x축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은 그대로야. 그 y축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변한다. 하면 되지. 이동한다 그러면 되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x축평 이동을 하면 그대로, y축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은 이동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51번
51번 fx는 3a 마이너스 x 즉 3분의 1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수열같이 점화식같이 써놨어요. 그죠? fx는 3분의 1의 x에 대하여 a1은 f2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계속 대입을 하래. 나온 놈을 계속 대입하래. 이거 점화식 관계잖아. 그지? 1, 2, 3일 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n이 1, 2, 3일 때만 하라 그랬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얘는 이렇게 됐어. 그지? 2를 대입했더니 이게 A1이래. y는 x 왜 있어? y는 x가 하는 역할은 차례대로 대입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y는 x의 역할이야. y는 x가 괜히 땡뚱맞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얘는 2를 넣었더니 a1이 나왔어. 뭐 계산할 수 있지? 왜? 얘가 3분의 1의 x라고 구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어. 그지? 2 넣으면 9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9분의 1을 내가 다시 더 넣어야 돼. 그 9분의 1 하는 역할이 요 간격이랑 똑같다는 말이야. 똑같다고. 왜? y는 x니까. y 값이랑 x가 똑같잖아. 이게 a1이죠. 이해돼? 그 a1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이게 a2래매. 넣으면 a2래매. 다음 거래매. 근데 요 값이 a2가 y는 x니까 이게 a2지. 다시 또 여기다 넣어. 그러면 이게 a3네. a3. 그지? a3 다시 넣으면 이게 a4네. 이게 a3지? a3 다시 넣으면 여기가 a4. 이게 a4. 그러면 순서가 나오지. 네? 순서가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a4니까. 순서가 하나씩 나오죠. 그러면 a3, a4, a2. 그림에서 차근차근 하면 되지. a3보다 a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3, a4, a2 순서가 저렇게 된다. 어우 눈이 아주 어우 그냥 10번 공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책상을 찾고 하고 지금 됐어요? 거기다가 공간이 많으니까 좀 더 접어볼게요. 좀 더 접어볼게요. 네. 지수함수 지수함수 적어볼게요. 지수함수 성질이 뭐가 있냐면 네. 아까 10보다 클 때 이렇게 했죠? 이제 문제에서 지수함수랑 요구함수를 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 같이 물어보는데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내가 교점이 지금 없죠? 교점이 없잖아. 근데 내가 평행 이동을 하든 아니면 A 값을 조금 낮추면 A 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가파라지잖아. 그치? 가파라지지.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볼게요. 거기 공간이 많죠? 왼쪽에 24쪽에 첫 번째 추가 성질 첫 번째 A의 값이 커질수록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A가 커질수록 얘가 2의 x면 얘가 4x지? 얘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얘가 커질수록 반씩 그치? 얘가 커질수록 2x 3x 2x 0에서 1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그치?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얘가 2분의 1x 얘가 3분의 1x
커질수록 반시계로 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A가 커질수록 3, 2, 2분의 1, 3분의 1 커질수록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죠. 네. 아래로 볼록일 때 성질이 뭐가 있느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다고? 아래로 볼록일 때 성질을 좀 쭉 적어볼게요.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증가해. 아래로 볼록이면 기울기가 증가해요.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더 커져. 접선을 해도 마찬가지야. 접선을 해도 접선의 기울기도 커져. 걔를 말로 주지 않아. 얘를 말로 주지 않고 수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x1, x2, x3 이 기울기 볼게요. 그래서 어떻다고? x2 빼기 x1 요 기울기 fx2 빼기 fx1 보다 누가 커? x3 빼기 x1 fx3 빼기 fx1이 더 커요.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x3, x2, fx3, fx2 기울기가 얘가 제일 가파르죠. 얘가 제일 크죠. 걔를 말로 주지 않고 이렇게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준다. 수식으로 줘서 예를 들면 50분에 이걸 비교하래. 비교를 하래. 기울기라는 걸 알겠죠? 기울기라는 걸 알겠죠? 기울기처럼 생겼잖아. 적을 게 많아요. 여기다도 적어요. 여기 앞에다도 적고. 적을 게 꽤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냥 거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비교하래. 그러면 봐. 얘 같은 경우에 얘가 50이고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면 되죠? y는 2x로 되잖지. 이걸 계산하지 못해. 현호야? 너 저 좀 줘. 계산할 수 없다고. 2에 50 쓰면 얼마야? 그거 모른다고.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찾는 거야. 그래프. 그렇지? 그래프에서 찾으라고. 그래서 찾으면 얘가 2에 50이 여기 있지? 2에 100, 2에 200. 이해돼? 요게 지금 1번인 거 이해돼? 이게 1번이죠? 그치? 요게 50이랑 200이니까 150이니까 요게 2번인 거 이해돼? 50이고 200이니까 150 기울기. 얘는 3번이죠. 3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 없으면 여기 있어. 뭐 약물로 버텨야 돼. 이게 보통으로는 안 돼. 정신력으로 못 버텨, 그지? 수요일은 내가 볼 때 수요일은 매번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길일 것 같아. 기아 때문에. 약물로 버텨. 약물로 버티라고. 어휴, 이거 끼부됐네. 야, 이거 물렸네. 어떡하지, 그럼. 아, 카메라 안 잡혔네? 저 표정을 담았어야 했는데.
변태 같은 표정. 아이! 아, 너 혼자 다 먹어! 학생 먹을래. 그렇게 맛있냐? 다 먹어버렸는데. 아! 이걸 이렇게. 다섯 번밖에 없네. 최원석의 돼지 한 판. 좀 봐! 남았고 좀. 돼지 한 판. 아니, 지식을 채워. 지식을 채우라고. 이 크리프를 채우지 말고! 프린트 줘. 어차피 필기도 안 했어. 이 크리프가 먹어. 원래 약간 김도현의 저처럼 밟고 있는데. 뭔가 하는 행동이 약간 관종에 문제가 나고. 중앙고사 때까지만 다녀. 학원 경험해봤잖아. 학원 다 똑같아. 3월까지만 다녀도 돼. 그거 안 해. 아니야, 도현이도 되게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했어. 김씨가 문제구만. 이씨도 문제인데? 그래프라지? 함수니까 그래프로. 기울여 증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그치? 방학 때 우리 미분도 했으니까 미분도 한번 볼까?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요 접선의 길이도 이렇게 배웠잖아. 접선의 길이도 배웠잖아.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였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 넌 수초 안 했지만 이건 지금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프라임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야. 수초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게 뭐냐면 오타가 아니라 이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F'이라고 읽고 X1 그러면 이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기울기가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도 증가한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말로 얘기하지 않고 수식으로 물어본다니까? 그럼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또 뭔지 봅시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R을 불러기면 이렇게 돼. 문제 보기 중에 저런 걸 준다고. 그러면 정말 그걸 R로 불러기면 여기가 A, B 있을 때 얘와 얘의 중간 얘의 함수값보다 이 함수값이랑 이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지?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랬지? 기울기가 증가해. 지금 외우는 거예요? 네? 외우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봐봐. 이것과 지식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이 먹은 양과 지식은 반비례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 칠판에 왜 적어! 사람의 몸이지. 사람의 몸이
총 양이 정해져 있어. 이게 뭘로 채울 거냐, 이제 지식으로 채울 거냐, 이제 이런 걸로 채울 거냐. 그 지금 이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제 이 글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돌아서 이게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아니, 외우지 마요. 적지도 마요. 또 프린트 반납해. 우와, 상반기, 엄청난데? 상반기 지금 괜찮은데? 출발이? 한번, 윤주환이 떠오르는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 기울기 증가하니까? 민규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왼쪽 뭐라 그래? 뭐라고 그래? 기울기. 아니. 요걸 동그라미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얘를 뭐라고 하고 세모를 뭐라 그래? 소화된 거야? 소화되니까 또 지식이 들어가네? 한수 평균, 기하 평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이 있는 기울기가 증가되는. 그러니까 얘도 크지. 이게 아까 프라임 하면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래매. 요거 하는 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잖아. 아래로 볼록이 기울기가 늘어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3 때는 이렇게 말로 안 주고 수식을 준단 말이야. 수식을 준단 말이야. 이게 이걸 미분이라고 하잖아. 적분으로 얘기해보면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거 했잖아. 누가 더 커? 요거랑 이걸 보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냥 딱 보면 알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부르죠. 그지? 요건 이게 A고 B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B 빼기 A. 그래서 우리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미분이 들어가는 형태, 분수꼴, 미분이 들어가는 형태면 미분 또는 분수꼴 형태면 부등식이면 기울기를 비교해. 그 다음에 적분 또는 곱셈의 형태면 곱셈이 들어가는 부등식이면 넓이를 비교할 거야. 무슨 넓이? 네? 무슨 일을 보니까? 접선이요. 기울기가 접선일 수도 있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일 수도 있죠. 그거 이제 주어져 봐야죠.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져. 그거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오면 나올 거야. 이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넓이를 비교할 거야. 있죠? 아는 블록인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 로그 함수도 하면서 또 정리할 거 적어볼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으면 힘드니까. 두 번째 로그 함수. 두 번째 로그 함수.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우리는 A를 미치라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역함수라고 했지. AX랑 Y는 X 매칭시키면 로그 얘를 A를 미치라는 로그 함수로 한다. 그지?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같이 그리라 그랬지. 그래서 왼쪽은 A가 1보다 클 때 A는 여기서 1 사이즈 그림이 있어. 거기도 우리가 방금 했던 지수함수랑 똑같아.
아까 지수함수가 뭐였어?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쓰지 0,1을 지나니까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는 1,0을 지나고 얘는 1,a를 지나니까 얘는 a,1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둘 다 증가함수라고 그랬죠. 그지?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얘가 감소함수가 됐죠. 근데 봐봐 아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지. 얘도 증가, 얘도 증가. 그지? 얘도 감소, 얘도 감소야. 감소함수 역함수는 감소함수까지는 뭐 그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아래로 블록에서 정리했잖아. 얘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의 역함수는 위로 블록이 아니야.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역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의 역함수, 아래로 블록의 역함수가 y를 x 대칭을 시키면 위로 블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 지금 그림 보면 알잖아, 그지? 연관성이 없구나. 그렇지? 거기서도 3번에 별표 치세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중요한 게 증가함수, 감소함수야.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다.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이 m에서 n까지일 때 증가함수면 즉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m에서 최소 n일 때 최대가 되고 0에서 1 사이면 n일 때 최대 감소하니까 n일 때 최소가 된다. 중요한 거 밑에 써놨지만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된 성질을 먼저 문제 풀어온 다음에 좀 더 적어볼게요. 네. 적기 전에 요거 볼까? 이 그림에서 봐봐. 네.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보자. 네. 중요한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이냐? 봐봐. A가 1보다 클 때는 0에서 1 살 때랑 비교를 해보자. 얘는 교점이 생기지. 무조건 하나 생기잖아. 0에서 1 사이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생겨. 교점이 생기는데 어디 생겨? 여기 생겨.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디야? y는 x 위에 생기는데 그게 어디냐?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얼마야? 1이지. 1 박스 내부에 생겨. 1,1 박스 내부에 생긴다고. 교점은 이거를 내가 p, p라고 하면 p는 0에서 1 사이. 얘는 안 생겼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생기게 할 수 있다고. A 값을 크게 하면 아까 말했잖아. 반시계로 회전한다고. 그럼 A 값을 줄이면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네 그럼?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네? 이해돼?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니까? 생기고 안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생기고 무조건 존재. 무조건 한계 발생을 하고 얘는 교점을 내가 Q, Q라고 해보자. 교점은 교점의 개수. 얘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 한개. 그리고 P, P고 P는 방금 얘기했잖아. 0에서 1 사이라고 했어. 교점의 개수는 안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일 수 있지. 안 생길 수도 있고 한 개 생길 수도 있고 두 개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발생을 했단 말이야. Q, Q 걔는 1,1 박스 밖에 생기지. 밖에 생기잖아. 1,1 박스 밖에 생기잖아. 그지? 밖에 생겨. 그러니까 Q는 늘 1보다 커. 차이가 있어. 그지? 알겠어요? 차이가 있다. 저거야. 문제를 풀어볼게요.
52x가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fx가 x가 0보다 클 때 fx 플러스 fy를 만족한대. 무슨 함수야 이게? 무슨 함수가 저걸 만족할까?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로그의 성질을 기억하셔야 돼. 지금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이겠지.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겠지만 적고 있구나. 적어. 적고 설마. 어느 적은 설마. 그럼 봅시다. 얘는 지금 딱 하는 함수를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겠지. fx를 로그 a의 x라고 해보자. 그럼 대입하면 하자. 그럼 대입하면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로그의 성질이지. fx가 로그 함수일 때 저걸 성립시키래. 그치? 근데 우리는 뭐야? 걔의 역함수를 gx래. 얘의 역함수가 gx니까 얘겠지. 그치? gx는 역함수니까 문제에서 역함수라고 했잖아. 역함수니까 저거겠지? 그럼 저기에다가 g 이 x는 a의 2x. 그치? 그 얘기는 a의 x의 제곱이고 그게 g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가는 맞네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나는 g-x는 a의 마이너스 x는 그지? 얘는 a의 x분의 1이고 그게 gx분의 1이겠네요. 이해돼요? 지수함수의 성질, 로그 함수의 성질. 그럼 다 하나 해볼까요? 다도 적어보자. 다. 지수함수의 성질, 로그 함수의 성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적어볼까? 뭘 적어볼까? 얘가 곱셈이 덧셈이면 나눗셈은 뺄셈이겠지. 그죠? 로그에 넣으면 나눗셈은 뺄셈이 되잖아. 이해돼?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로그의 성질이잖아. 그럼 지수는 어떤 성질이냐? 이게 gx는 ax니까 g의 x는 g의 0에 g의 1에 x승이 되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확인을 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확인하라고. g의 1이 뭐야? a잖아. a의 x승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또 그럼 뭐야? g의 x 곱하기 g의 y는 a의 x, a의 y니까 a의 x 플러스 y지? 걔는 g의 x 플러스 y죠. 확인하라고. 외울 필요 없어. 얘랑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뭔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외우지 않았는데 넣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돼. 왜냐면 시험에 어차피 얘가 로그함수에 이런 성질을 쭉 써 라고 시험에 내진 않아. 그건 암기 시험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내지 않으니까 보기에 나왔을 때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네가 물어봤잖아. 저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까 웃고 넘어갔지만 얘기해주면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시킬 수 있으면 돼. 문제로 나왔을 때.
확인하고 적용시킬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는 부담감이 좀 줄잖아. 아까 막 주구장창 쓴 걸 어떻게 다 외워? 근데 많이 보다 보면 일부는 외워지겠지.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포인트들은 기억하라고. 아까 뭐? 아, 아래로 볼록이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알고 있어야지.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아, 그래서 뭔가 분수 형태 그런 기울기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치? 자, 문제를 통해서 자꾸 봐야 돼. 그래야 적용이 되지. 여기 26쪽에 여기 왼쪽 위에 박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1번 y는 로그 x4와 y는 4 로그 x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4를 내려서 이게 같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같지가 않다고. 달라. 왜 달라? 왜 달라? 그냥 오는데 의의를 주는가? 왜 달라 얘는? 우리 로그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번 시간에 되겠지만 이거 진수 조건, 비조건 그거 하라 그랬지? 얘는 0보다 크지? 얘도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다가 됐지, 정의역이. 그지? 근데 얘는 x 4제곱 0보다 크다잖아. x가 0보다 큰 건 양수지만 x 4제곱이 0보다 큰 건 뭐야? x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의 그림이 다르다고. 이거 시험에 많이 물어봐. 많이 낚여서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이래. 얘의 그래프는 이렇다고. 근데 얘의 그래프는 그렇지가 않아. 왜? 내가 x 대신 1을 넣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그래프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x를 넣나 마이너스 x로 똑같은 그림이 절대값 있는 거는 마찬가지야. 4승이어서. 그래서 그림이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100을 넣나 마이너스 100을 넣나 똑같은 값이잖아. 7을 넣나 마이너스 7을 넣나 똑같지. 그래서 이게 4승. 즉 짝수가 있을 때는 음수를 넣어도 똑같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니까 당연히 다르다 이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2번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얘가 달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세요.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홀수 거듭제곱일 때는 방금 한 것처럼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지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가 0보다 크다는 거랑 똑같아. x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의 차이야? 짝수냐 홀수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내리지 말고 무조건 1순위가 뭐라고 로그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미조건, 진수조건부터 먼저 쓰라고. 알겠지? 미조건, 진수조건부터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됐으면 53번을 놓게요. 다음 중 서로 같은 함수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다. y는 로그 2의 루트 2x 분리가 되지. 로그 2의 x 요거 분리시키면 2분의 1 되죠? 그래서 가는 참이야. 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요거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근데 걔는 요게 올라가면 그래서 그렇죠.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다 방금 했어. y는 로그 4의 x 제곱. 얘는 로그 2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내린다니까. 이 가서 x가 아니라고. 아까 있잖아. 짝수일 때는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니까. 짝수일 때는 함부로 내리지 않아. 그럼 뭔데요? 얘가 아니면 뭐야? 얘가 아니라 뭐야? 얘는 이 절대값이라니까. 절대값이었어. 절대값.
막 함부로 바꾸지 말고 밑조건 지수 조건부터 쓰고 시작하라고. 밑조건 지수 조건부터 쓰고 시작해. 그렇지? 얘는 이래. 근데 y는 로그 8의 x 세제곱. 얘는 홀수잖아. 2의 3승 x 3승. 홀수니까 얘는 로그 2의 x야. 그리고 얘네 둘은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다. 알겠어요? 다는 틀렸다. 라를 볼게. 라. y는 로그 x 빼기 1, x 빼기 2. y는 로그 x 빼기 1, 로그 x 빼기 2. 얘도 너희 선배들이 그냥 당연히 같다라는 많이 틀렸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 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나오면 밑조건 지수 조건부터 쓰라니까. 밑조건 지수 조건부터 쓰라고. 뭘 계산하기 전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되지? 얘를 풀면. 근데 얘는 뭐야? 1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얘랑 얘는 다르지. 그죠? 함부로 뭘 하기 전에 말했잖아. 무조건 로그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 지르니까 터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먼저 쓰고 시작을 해라. 알겠죠? 54번. 네.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포개어지지 않는 것은. 네. 이걸 평행이동해서 포개지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은 y는 로그 8 2x의 3승. 우리 아까 했지? 요거 3승이니까 2의 3승이니까 3승 걸러내서 로그 2의 2x. 홀수일 때는 그냥 없앨 수 있다 그랬지?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포개어지네. 그지? 얘는 맞는 얘기야. 2번 y는 로그 2의 3x 플러스 1. 곱셈이니까 덧셈으로 분리가 되잖아. 곱셈은 덧셈으로 분리가 되니까 로그 2의 3배의 x 플러스 3분의 1. 그럼 분리가 되지. 로그 2의 x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3. 평행이동 한 거죠? 평행이동 한 거잖아. 그지? 네. 3번.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1의 2야. 쟤는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2에 요거 마이너스를 바꾸면 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각각 바꿀 수 있잖아. 돼?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x 빼기 1 빼기 1 그래서 얘도 되는 거죠. 4번 로그 루트 2의 루트 2x 빼기 1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보라고 했어. 밑조건 진수 조건부터 보면 얘 0보다 커. 그지? 그러니까 루트 그냥 벗겨낼 수 있지. 이렇게 벗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2니까 플러스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벗겨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된다. 5번은 얘는 바꾸면 4의 x잖아. 밑이 다르지. 4고 쟤는 2잖아. 얘는 4고 얘는 2잖아.
다르지. 로그 2x는 이렇게 되고 로그 4x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둘이 다르잖아. 그럼 아까 봐봐. 지수함수는 어떻게 돼서?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커질수록 어떻다고?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반시계로 간다며. 지수함수는 시계로 가겠지. 왜? Y는 대칭이니까. 채가 절로 가면 이걸 대칭시키면 얘는 일로 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로그 2x면 얘는 4의 x겠지. 2 커질수록 시계 방향으로 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55번. 함수 y는 로그 3의 x 빼기 1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시켰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시켰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먼저 하나씩 보면 3의 x 빼기 1에 이렇게 했어. 그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래. y축 대칭을 시키는 건 뭐 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지. 마이너스 x 바뀌는 것만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지? 그럼 이거 합치라 그래서 합쳐야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바로 암산으로 안 되면 마이너스 2니까 9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바꾸면 안으로 합쳐지면 9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 B도 마이너스 9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 그래프 해서 죽겠어요? 네, 쉬었다 합시다. 뭐 이제 잠이 안 온다며 그냥 잠만 안 잘 뿐이지 유체 이탈하고 있네.